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겨드릴게요. 인생 이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도 닥터 군단이 여러분의 중년 인생에 건강한 아름다움을 채워드릴 겁니다. 의학쇼의 진수 닥터앤스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하는 MC 닥터 의학박사 김준호. 아름다움의 시너지 효과를 창조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잘 자야 잘 산다. 스타 수면 주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우. 건강한 피부 지킴이 피부과 이선영. 중년 여성 건강 해결사 산부인과 전문의 홍승호. 스타 동안 피부 메이커 피부과 전문의 정은경. 네, 대한민국 스타들의 주치해드리죠. 닥터 군단들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말이죠. 네. 요즘 한절기에 피부가 상당히 건조하고 네. 거칠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스튜디오에 피부과 원장님이 두 분이나 나오셔서 네. 올 피부 만드는 비법을 충분히 배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자 지금 반들반들 얼굴에 꿀 바르실 것 같은 정은경 선생님부터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은경입니다. 가을, 겨울 되면 누구나 건조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가 좀 마르고 그러면 가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보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아마 그런 거 반영하듯 오늘 이 자리에 피부과 전문의 쌤이 또 한 분 저랑 같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선영 선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피부를 지키는 피부과 이선영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특히 팔다리에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디로션을 바르는 것은 이제 젊은 여성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신경 써서 발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겨울이 다가오는 환절기에는 발라도 건조하고 네. 또 웃기만 해도 주름이 생기거든요. 남자분들도 건조함 느끼세요? 당연하죠. 뭐 저는 정말 네. 가을 되면요, 뭐 어디 계속 긁고 있어요. 막 너무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등도 첫 긁고 번째는 너무 건조하니까. 계절의 탓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을, 겨울은 워낙에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상 평소 여름에는 괜찮았던 분들도 뭐 피부가 처음 시작은 가렵거나 네. 심해지면 각질이 나고 또 더 건조해지면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피부염도 생기고 붉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몸의 가장 큰 구성하는 요소가 수분이고 피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겨울 되면 그래도 뭐 피부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이 피부에 생기는 이런 각질을 보고선 그냥 뭐 어디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요즘은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분씩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조로 인한 뭐 가려움증, 통증 정도는 보습제로 해결을 하지만은 사실 보습제로도 절대 해결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아토피랑 건선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피부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토피인데요. 건조증도 아토피만큼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질수록 각질이 비늘처럼 날리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건선 환자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토피나 건선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네. 특별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인구의 1 내지 2%에서 발견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평소엔 건강했는데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술이나 추위, 이런 약물 등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아토피의 예를 들면은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에 그게 정말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최근에는 비만한 경우에도 이런 건성 같은 질환이 한 4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이 이맘때 피부과를 가장 많이 찾을 텐데 뭐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치료 외에 당부하거나 강조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피부 면역력이 답이죠. 우선 트러블이라든가 포진 이런 여러 가지 건선 등의 문제들은 면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면역력죠. 아니면 스트레스.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의 침입을 막지를 못하니까 모든 염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뭐
기관지염, 비염, 폐렴 이런 것도 다 생기는 원인이 면역력 저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김준호 선생님 얘기대로 결국은 이렇게 피부에 뭐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자, 몸을 위해서도 피부를 위해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잘 먹고 잘 쉬는 방법도 있겠지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실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체온을 좀 유지하라는 겁니다. 몸이 차가울수록 혈액장애가 되고 그다음에 수족냉증이라든지 만성 피로,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하나 드릴 것은 나쁜 자세만 교정하여도 많은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어깨를 펴고 가슴을 당기면 허리도 고달할 뿐보다 복부에 근육도 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됐습니다. 자세 교정으로 체온 유지까지 된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 바른 자세 하고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열나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다음은 이선영 선생님. 네, 충분한 물을 데워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따뜻한 물.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물처럼 커피를 연하게 해서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우리 몸은 이제 카페인이나 이런 또 다른 노출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몸에서는 해소시켜야 되는 독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약간 열감도 느껴질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나 뭐 여러 환경 부분에서 많이 몸에 쌓인 독소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니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 많이 마시는 거 정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은 커피를 타서라도 물이 수분을 흡수해 주는 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는 선생님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수분 섭취 강조하면 환자들은 맹물을 마시기가 약간 이렇게 맞아요.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 종류로 많이 때우시는데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방법으로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깨끗한 생수를 하루에 6 내지 8잔 마셔주시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체온이 저하돼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체온보다 조금 높은 생수를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커피나 이제 녹차같이 이뇨작용이 많은 것은 조금 줄여주시고 다른 녹차 말고 이제 누룽지차라든가 이렇게 이뇨작용이 적은 차로 좀 바꿔 대체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실내 온도를 차갑게 하는 것이 오히려 면역력 증가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반바지를 입히고 이제 겨울에도 겨울에도, 반바지를 네. 입히고 이제 또 학교를 갈 정도로 그런 추위에 노출되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이 어디에 익숙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충분히 따뜻한 날씨에도 동사 환자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차가운 데 노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운 거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고 익숙하신 분들한테 굳이 막 면역력을 위해서 차게 지내라라고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있을까요, 이종훈 선생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잠을 1-2시간 정도 더 자는 게 또 중요하고요. 실제 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피부랑 연관시켜 본다면은 성장 호르몬을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서 키 크는 호르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화와 항노화 기능이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많이 나올수록 피부 재생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관의 어떤 재생을 받쳐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게 피부도 몸도 마음도 예뻐지는 지름길이라는 거 모두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실천인데 지금 따뜻한 물 한 잔 하시면서 닥터앤스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얼 라이프 스토리로 오늘의 주인공 확인해 보세요. 스타 힐링 메이크오버 닥터앤스타. 이번 주 스타 리얼 라이프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헬스걸 권미진입니다. 성공한 그녀. KBS 공채 개그우먼 출신, 통통 튀는 귀여운 외모에서 50kg 이상의 감량을 한 화제의 인물. 건강한 다이어트의 전도사, 사랑받는 개그우먼 권미진 씨가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첫 다이어트? 헬스걸답게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녀. 꾸준한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숨 쉬는 것밖에 안 했었는데
한번 발 들여놓으니까 옛날에는 먹고 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누워있었더라면 지금은 옛날에는 운동을 몰랐다면 지금은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녀의 운동 모습 포착 중 특이점을 발견한 제작진. 유독 남들보다 잦은 수분 섭취가 눈에 띄는데요. 물을 마시는 것 또한 그녀의 다이어트의 비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물을 먹으면 어쨌든 물은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을 소화시키는데 그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좋지만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에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러다 보면 수분이 나가니까 건조해서 촉촉하게 수분 충전으로 또 물 마시기도 하고요.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지 막 꿀꺽꿀꺽 막 2리터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먹으면 한 번에 막 꿀꺽꿀꺽 먹으면 공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별로 안 좋다고 해서요. 한 모금씩 천천히 여러 번 마시고 있어요. 운동 스케줄 내내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남자. 바로 오랜 기간 함께해온 전문 트레이너인데요. 옆에 몸 좋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제 운동 몸을 만들어주시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진 씨 이제 다이어트 지금 운동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트레이너 박민욱이라고 합니다. 미진 씨가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제가 평소에도 하는 운동으로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면 그 동작이 어디에 좋다는지 그 운동의 효능을 저희 박민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할 운동은 이제 푸시업이라는 건데요. 가슴 근육 운동. 집에서 하실 때는 맨 바닥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손을 위로 잡을 공간이 있으면 무릎을 꿇으시고 위로 하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근력 좀 약하니까 무릎을 땅에 대고 내려갈 때 호흡을 들여 마시고 올라올 때 후 다시 들여 마시고 후 가슴이 이 발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깊게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가슴이 큰 사람들이 유리하겠네요. 그러네요. 단연간 이어온 운동 습관 덕에 자세도 수준급인데요. 진정한 헬스걸로 인정합니다. 보통 스쿼트 자세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다리를 넓게 벌려서 대퇴 사두 근육하고 둔근을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 쪽을 좀 중점을 두기 위해서 다리 위치를 좀 넓게 벌리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씨 이렇게 힘든데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따라서 오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옛날 모습을 띵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으니까. 운동을 마친 그녀가 마시는 것은 바로 권미진 다이어트의 1등 공신 해독 주스인데요. 맛있어요. 한참 했을 때는 해독 주스라는 거를 매일매일 먹었었는데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싹 다 데쳐가지고 한 번에 갈아가지고 매실액 조금 넣어가지고 한 컵 정도 마셨거든요. 근데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주의할 점이 과일만 많이 안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과일은 많이 안 넣었어요. 과일도 당이라 가지고 어쨌든 몸 안에서 또 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 많이 넣는 것만 조심하시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 돼요. 건강함이 넘쳐나는 헬스걸 권미진의 유쾌한 스타 리얼 라이프 스토리였습니다. 네, 닥터인스타 오늘의 주인공은 개그우먼 권미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미진입니다. 야, 정말 닥터스타를 찾은 최연소 출연자세요. 요즘에 최연소 들어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최연소 들어보네요. 네. 실제로 어리시지만 그보다 훨씬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도 여기 와서 저 처음 들어요. 그때 권미진 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을 뺐던 그때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할 정도로 좀 달라져가지고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50kg 이상 빠졌죠? 네, 뺐죠? 50kg 정도 뺐어요. 대단하다. 그게 벌써 네. 언제? 이제 4년째 유지하고 야.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더 돌아갈 수는 없네요, 그 키로수로. 아니요. 돌아가기 자신 있는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성 시청자분들은 특히 권미진 씨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뭘 챙겨 먹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궁금해하실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뭐 네. 운동도 하고 네. 방송이 있으면 방송도 하고 또 이제 책
써가지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다이어트 이후에 네.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네. 살을 빼신 이후에 달라지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 뺀 이후에 옛날에는 그냥 저 서 있기만 해도 좀 웃어줬는데 지금 이제 평범해져가지고 네. 조금 무기들이 좀 사라졌죠. 살이라는 무기들이. 네. 또 자신감이라는 무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신감은 103kg 또 제가 예쁘고 귀여운 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살 뺀 거를 보니까 조금만 살이 쪄도 조금 빨리 살 빼야지 이런 자신감 부분은 조금 미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험담으로 이제 책도 쓰셨다고 하시는데 네. 제 이야기를 썼더니 재밌어서 그런지 네, 2권 썼어요. 네. 베스트셀러예요. 인생은 짭짤하시겠네요. 대만이랑 이런 데도 가서. 권미진 씨 하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아예 다이어트 하면 권미진 씨 이렇게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조금만 막 500g만 쪄도 나가기가 부끄럽고 막 그런 게 생겼었는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다이어트 하면은 생각해 주시니까 정신줄 놓고 먹다가도 정신 차리자 하면서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아서요. 식사를 잘 안 하죠? 식사 잘 하는데 옛날만큼 많이 먹지는 않고 조금 정상인 하루에 한 끼? 3끼를 다 챙겨 먹는데요. 정상인처럼 먹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기 의지하고 노력으로 이렇게 일궈낸 것 보니까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건강한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미진 씨를 응원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상 VCR을 보시면서 우리 닥터 군단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먼저 정경희 선생님. 제가 본 그 권미진 씨의 제일 주목할 점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습관이 아니고 가기 싫죠, 어쨌든. 네, 아침마다 힘들어요. 조금 더 자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하고 나면 개운한 걸 또 알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되게 제가 운동했다고 하니까 살 뺐다니까 하루에 막 7시간, 8시간 운동했다고 생각하는데 40분 정도로 네, 끝내요. 사실. 그 당시에 살을 그렇게 많이 뺄 때도 1시간이 최고였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만큼 평생 운동하지 않으면 더 돌아가기 쉽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는 1시간밖에 못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네요. 지나친 운동이었지. 그렇네요. 보통 운동 스케줄 구성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걷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은 너무 지루해서 하지 않고요. 거의 근력 위주로 네, 근력 위주로 하는데 당장 2주 뒤에만 생각하면 유산소 하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2주가 아니라 좀 평생 하자 이런 생각으로 좀 근력을 주로 두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뭐 허리 둘레나 뭐 팔뚝, 허벅지 둘레 이런 사이즈 줄이려면 뭐 달리기, 수영 같은 유산소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실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좋았나요? 근력 운동이라는 게 어쨌든 그 자극 주는 부위에 근육을 자극시켜서 지방을 태우는 거다 보니까 유산소도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서 그 지방이 타긴 하나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뭐 살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기초 대사가 높은 이유가 근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알기로도 12주에 50kg?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4kg예요. 일주일에 4kg를 제가 뜯어내도 못 뜯어낼 것 같은데 진짜 운동 그 스케줄이라든지 네.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 40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먹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많이 먹었다가 딱 정해진 만큼만 먹으니까 일단 좀 많이 빠졌고요, 처음에는. 보통 운동 많이 열심히 먹길래. 할 때 잘 먹으면 그게 더 불어난다면서요. 그래서 건강한 편집이 된다고. 아니 그리고 근력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성들 하면 근력 운동이 내 몸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근력 운동이 여성들에게 어떤 뭐 신체적,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골반 근육 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골반 근육은 앞에 치골부부터 뒤쪽으로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근육들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게 요도라든지 방광,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항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소변, 배변 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노화가 되게 되면은 여실금이라든지 질 빠짐 같은 거, 변실금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근력 강화를 시켜줌으로써 이 부분 이런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가장 그 골반 근육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아무래도 그 케겔 운동이 되겠죠. 케겔 운동과 걷는 건데요. 보통 요즘은 런지라든지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서 많이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런지나 스쿼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하지만 힘들어서 절대 저는 안 하는 운동이 스쿼트랑 런지인데 네, 맞아요. VCR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도움이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뭐 방광이 이렇게 튼튼하게. 아니, 왜냐면 하체 근육 뭐 탄탄하게 만드는 거에만 저희는 치중을 했는데 여성들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정말 이제는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하는 운동 전문가신데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네.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대부분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짧게 보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길게 건강하려면 평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매일 할 필요 없고요. 저도 일주일에 많으면 3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욕심 부리지 않고. 네. 자, 다음 정은경 선생님은 권미진 씨의 일상 VCR에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예, 제가 본 권미진 씨 일상에서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해독 주스였습니다. 인터넷에 권미진 해독 주스라는 키워드가 짱 뜰 정도로 화제였고 저도 따라해봤고 사실 닥터앤스타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네. 원조가 나오셨습니다. 해독 주스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들의 좋은 음식을 검색하다 보니까 뭐 토마토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브로콜리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면 만들었어요?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네요. 좀 일단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냉장고에 네. 있는 채소들을 갈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과일을 좀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채소량을 채소량. 늘려야 된다. 과일도 어쨌든 당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해독 주스라는 게 그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다이어트 하면서 그 살 뺀다고 한다면 많이 굶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도 오기 쉽고 그 해독 주스를 통해서 일단은 포만감을 주니까 일단은 배는 불러지고 영양 불균형도 그걸로 대신해 줄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소연 선생님 보시기에도 넣으신 채소들이 뭐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주스에 넣는 재료들이 그 피부에도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브로콜리에 selenium, 뭐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나 사과의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항산화 물질이 많거든요. 이제 피부를 노화시키는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데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필요한데 또 다이어트를 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VCR 이런 걸 보니까 삶은 채소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삶은 채소가 아무래도 좀 냄새가 좀 약간 비리거나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채소의 그런 냄새를 매실에 조금 넣어가지고 또 맛있게 먹었죠. 그리고 배고프면 뭐든 먹어요. 삶은 채소는 초장 같은 거. 근데 해독 주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꼭 식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드셨을 때 저작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났구나. 아침을 시작한다. 이제 우리 스위치를 켜듯이 켜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침에 식사를 하시는 게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침에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아침을 꼭 먹으려고 9시에 눈 뜨면 물 한 잔 먹고 9시에 먹고 10시에 눈 뜨면 먹고 이렇게.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디톡스라는 말이 이제 많이 눈에 레몬 띈 것 디톡스 같아요. 유행했죠. 네, 뭐 레몬도 있고 뭐 디톡스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디톡스 데이라는 게 시작하면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용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씹는 것 자체를 안 하고 그런 과정이 한 번 거치면서 몸 자체를 쉬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디톡스, 주스로 클렌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원조가 정말 권미진 씨 해독 주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독소가 배출되는 거, 나쁜 기운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일단 뭐 변 활동 같은 게 좋아지니까 노폐물이 잘 빠지는 거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피부도
먹으면서 좀 좋아지니까 계속 먹게 됐거든요. 근데 일단 뭐 그걸 먹는 것보다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고 네. 채소나 그런 거를 조금 비중을 높여서 먹는다면은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권미진 씨도 뷰티 주치의가 필요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뷰티 주치의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제 뷰티 주치의는요, 네. 여기 이선영 원장님입니다. 네, 제가 바로 권미진 씨의 뷰티 주치의입니다. 네. 자, 권미진 씨와 이선영 선생님께서 함께 만든 메이크오버 과연 무엇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관리하는 여자, 건강미의 대명사, 헬스걸 권미진의 미해결 고민은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에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러다 보면 수분이 나가니까 건조해서 또 좀 촉촉하게 수분 충전으로 또 물 마시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관리로도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다는데요. 일단 많이 건조한 거 아무래도 운동하면 땀 흘리고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얼굴만 건조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건조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좀 잡티가 많은 거 그거 듣고 건조하다는 거 듣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들은 거는 없어요. 권미진의 고민 해결사, 건강한 피부 지킴이, 스타 동안 피부 메이커, 피부과 이선영 원장의 뷰티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조해지기 쉬우세요? 드디어 이루어진 피부 뷰티 주치의와의 만남. 오랜 기간 고민을 해온 만큼 걱정이 앞섰던 그녀를 위한 세심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권미진 씨는 뭔가 건강한 다이어트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밝고 건강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가장 컸어요. 권미진 씨의 피부 고민 중 제일 큰 것은 피부 건조함이었습니다. 우선은 피부 건조함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수분 공급과 항산화 물질을 투여하는 비타민 케어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꾸준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피부의 늘어짐이라든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강도 초음파 집중 시술과 고주파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촉촉한 피부결을 살리고 피부의 탄력 증가에 초점을 둔 그녀를 위한 뷰티 솔루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권미진 씨 시술은 잘 마쳤고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물 충분히 드시고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주스랑 야채 이런 것을 충분히 드시면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좋은 건강한 피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미진 씨의 메이크오버 화면으로 살짝 엿봤는데요. 사실 그 정도 피부 고민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여자라면 누구나 고민이 피부 고민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젊었을 적에는 사실 그렇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사실은 피부 트러블이며 피부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건조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트러블 날 때도 있고 해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52kg 정도면은 사실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많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거나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탄력이 문제거든요. 안에서 받쳐주던 볼륨이 사라지니까 겉에 피부가 축 늘어져 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고민이 처음 왔을 때 탄력이 어땠나요, 원장님? 첫 상담 때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이렇게 많이 감량을 하신 경우에는 피부가 늘어져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늘어짐이 없고 탄력은 정말 타고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네. 자꾸 비법을 물어보는데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운동하고 근데 사실 굶으면서 안 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굶으면서 뺀 분들이 약간 처짐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잘 그러니까 꾸준한 먹었거든요. 운동과 또 그러니까요. 이제 식습관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셨고 또 근력이 받쳐줬으니까 좀 그러니까 탄력이 유지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그 몸무게를 줄이면은 피부가 정말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옷 늘어나듯이 늘어나가지고 커튼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잘라서 수술하잖아. 꼬매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도저히 못 다녀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 저하로 인한 고민이 아니었다면 어떤 게 고민이셨나요? 저 일단 건조한 게 일단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 건조해가지고 온몸이 좀 건조하고 얼굴도 건조하고 건조함이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네. 사실 VCR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 공통점이 물 많이 섭취하세요. 네네. 뭐 예전부터 건조하셨어요? 아니면 운동 시작하면서 많이 건조해지셨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건조함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이 먹어도 어쨌든 건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와요? 좀 땡겨요. 피부가 얼굴이. 땡기고. 세안한 직후에 보습해도 찢어지는 네, 느낌 그리고 나고. 스킨이나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도 네. 다른 사람보단 10배 빠르게 이게 흡수하더라고요. 핸드, 손까지도.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물 네. 마시는 건 잘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만 많이 마시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커피나 차같이 이뇨 작용이 있는 것은 하루에 2잔, 1잔 정도로 이제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주로 야채나 과일,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아무래도 에어컨이나 열기가 많이 나는 히터 이런 것들은 피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하니까요. 그런 것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체질적으로 건조한 체질이 있겠지만 다이어트만으로도 수분이라든지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물 마시는 거 외에 내가 너무 건조하니까 뭐 다른 거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건조해진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은 콩 챙겨 먹고 네. 약간 먹는 걸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건조한 거 이외에도 네.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방송에 하실 때 그 강한 조명 아래 있는 강한 빛에 의한 손상도 있으셨어요. 권미진 씨의 고민거리와 또 생활 환경이 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뷰티 처방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해 주세요. 권미진 씨는 초음파 리프팅으로 진피랑 그 피부 근막층에 그 리프팅과 그 탄력을 더해주는 시술을 하셨고요. 네. 미세 초음파 리프팅으로 피부 속으로 고주파를 직접 주입을 해서 리프팅과 탄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조함은 잡아주고 피부는 탱탱하게 리프팅을 해주는 시술로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속 콜라겐의 이제 특징은 이제 피부 진피에 있는 탄력 단백질인데 거의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콜라겐의 특징은 이제 수분하고 결합해가지고 그다음에 강력한 수분하고 결합한 능력 때문에 좀 탱탱한 걸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피부가 탄탄하고 그게 이제 콜라겐이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를 몇 살로 보면 돼요? 보통은 20대 넘어가면 누구나 피부 노화는 특히 콜라겐 엘라스틴의 감소는 시작된다고 봐야 하고요. 네. 근데 바로 눈에 띄진 않죠. 근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내가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처져 있다라면 이미 그게 한동안은 꽤 많이 진행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는 사실은 나타났을 때 관리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나이가 또 같은 나이더라도 사실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노안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세포 내에 물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탱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온다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오게 되면 세포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노안이 오고 시작하는데 이 노안을 왔을 때 우리가 피부 탄력이 좀 감소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노화가 모든 장기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데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야 되느냐, 어떤 음식이라든지 약품, 그 다음에 어떤 그 의약품을 그냥 무조건 섭취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약을 좀 먹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콜라겐을 지키는 습관으로 여성 호르몬 제가 아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든 뭐 석류나 콩 같은 걸 먹는 건 어떤가요? 아직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데 그런 식품들에 대해서나 특히 요즘 건강식품들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무방비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먹어서 어떤 유방의 멍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궁 근종이 돼서 온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정말 네. 호르몬 치료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의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치료라 생각하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콜라겐을 지키는 습관, 피부과 선생님은 어떤 걸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콜라겐을 지키는 습관은 이제 100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입니다. 네. 뭐 아웃도어보다는 실내 헬스장 운동 많이 하시니까 네. 많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지만 또 여자니까 근데 바르시죠? 자외선 차단제 다른 것도 있나? 저 그냥 선크림 하나 네. 바르긴 해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팩트 타입. 팩트 타입 효과가 좋나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네. 가장 고민될 때 말로 듣기로는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라고 말을 듣는데 화장한 뒤에 그 위에다가 그 번들번들하는 선크림 바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팩트 타입으로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선크림 다시 바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진짜 귀찮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자외선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시키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할 때만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외선에는 A, B, C가 있는데요. 자외선 C는 지구에 도달이 못하고요. 자외선 A, B 중에 자외선 A는 창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외선 특히 A, B 중에 콜라겐하고 연관이 있는 건 자외선 A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고 계시는 게 콜라겐 이런 탄력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습관 또 없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피부 재생 과정에 있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단백질이 손상이 됐을 때 그런 DNA 레벨에서까지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수면입니다. 손상된 콜라겐 같은 일레스틴 같은 그런 단백질을 회복을 하게 되죠. 잠을 많이 자야 콜라겐이 재생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피부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콜라겐을 재생시키나요? 네, 이제 본인의 노력 외에 의료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피부 레이저로 인한 피부 리프팅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리프팅 레이저를 꾸준히 받으시면 피부 탄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탄력은 정말 타고나셨지만 네. 그래도 건조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권미진 씨인데 뷰티주치 선생님께서 조언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처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꼼꼼한 수분 보충과 꾸준한 피부 관리를 계속 해주신다면 피부도 더욱 아름다운 권미진 씨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받아보니까 관리의 중요성을 좀 느꼈거든요. 네. 자주 뵐게요. 이제 탄력 있는 바디에 촉촉한 피부까지 건강한 아름다움의 표본이 된 것 같은 권미진 씨와 지금 닥터 앤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미진 씨의 수면 건강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건강검진 현장으로 가볼게요. 건강함의 표본 53kg 감량의 신화. 다이어트 전도사인 그녀에게도 수면 건강 고민은 존재했는데요. 제가 자는 시간이 적당하게 자는 시간인지, 그리고 막 새벽 2시에는 자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시간에 사실 자는지를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도 상관없는지 그 정도 궁금해요. 다이어트 전에는 코골이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그런 게 다 완화된 거. 잘 자야 잘 산다. 스타 수면 주치의 이종우 원장의 건강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평소 유독 본인의 수면 건강에 궁금증이 많았던 그녀인데요. 수면 중 일어나는 몸의 반응을 체크하기 위한 센서를 몸에 부착. 그녀의 수면 상태 돌입과 함께 본격적인 건강 체크를 위한 수면 다원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질환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을 점검. 그녀의 수면 건강 상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입현장이라고 하는 연구계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늘어져서 내려나온 경우였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조언은 수면 시간이 좀 짧으신데 강아지 때문에 수면의 질 자체가 조금 더 흐트러진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잠을 잘 때는 이런 이제 애완동물과 이제 서로 분리하는 것 자체도 수면 위생을 계산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저녁 때 술도 안 드시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본인 뭐 특별히 수면을 위한 뭐 자신만의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잠이 안 올 때는 네.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그냥 쉬고 그랬을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뭔가 많이 움직이면 잠이 오더라고요. 메뉴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아주 우리 몸에 좋고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C의 아주 새콤한 레몬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레몬이 환절기에 피부 미용과 피부 미백과 또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연 레몬 누구에게 돌아갈지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힌트가 되는 질문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김준호 선생님. 혹시 하루에 카페인, 커피 같은 거는 몇 잔이나 드시나요?
잘 카페인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많아야 한 잔. 자, 이선영 선생님. 수면 중에 자주 깨시나요? 한 번도 잘 안 깨요. 와, 부럽다. 정경 선생님. 옆에 같이 자시는 분이 저희 강아지. 코골이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코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골았는데 지금은 피곤할 때 좀 곤다고는 하는데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이 떠나가는 소리야. 동생이 얘기해주거나 뭐 하니까. 네. 옛날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자, 정은경 선생님은요? 주무시기 전에 뭐 TV 켜놓고 보다가 주무시려고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TV는 안 그러는데 핸드폰은 보다가 자요. 홍승호 선생님? 잠은 쉽게 잘 드세요? 네. 잘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상 점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아유, 뭐 아무리 적게 줘도 80점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80점. 80점. 85점. 70점. 저는 95점. 우와. 75점. 75점. 지금 굉장히 고득점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저는 제가 자는 걸 모르니까 힌트에 답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다. 실제적으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수면 장애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사실 거의 적습니다. 이제 권미진 씨의 이제 수면 관련 건강 점수는 85점. 정확히 맞추시죠. 85점. 자, 70점 말씀하신 정경 선생님. 당첨됐습니다. 차를 끓일 시간이 없어서 완전 그냥 레몬을 가져왔어요. 차가 아니라 레몬이요. 네, 갖다 주세요. 한 입에 다 드셔야 돼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자, 정경 선생님께서 계속 드실 동안에 저희는 자세한 검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진 씨의 이제 기도는 전반적으로 정상에 가까우셨는데요. 이제 연국의 아래쪽인 목젖 주위 부위가 한 6mm대로 정상보다 한 2mm 정도가 좁은 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연구개가 늘어졌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목젖이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목젖은 연국의 아래 부위이기 때문에 목젖보다는 연국의 자체가 좀 다른 부분보다 긴 경우에 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국에 연국에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천장의 앞쪽 부분은 좀 딱딱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뒤쪽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 살들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에도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 얼굴 모양 다르듯이 네.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모양이나 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젖이 붓고 늘어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기 전에 기도가 분명히 지금보다 좁았을 겁니다. 좁은 상태에서 소리도 많이 나셨겠지만 그때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들여 마시는 공기의 힘 때문에 살 자체가 늘어나는데 연구개 부위는 좀 늘어나면 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연구개가 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초중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갔을 적에 그 무호흡에 네.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분들도 첫 번째 코골이 무호흡 있으면은 보존요법을 권하는 게 1번이 체중 감소인데요. 체중이 1kg 정도 줄어들었을 때 수면 호흡장애 지수라고 하는 시간당 호흡이 안 되는 지수가 1에서 1.5 정도입니다. 권미진 씨 같은 경우는 50kg 이상의 체중 감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건가요? 정확한 상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1에서 1.5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 치면은 뭐 무호흡 50 정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죠. 지금이 저희가 검사 결과상에서는 수면 무호흡증 없는 걸로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수면 무호흡증이 중증에 가깝게 있을 확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무호흡증 말고 호흡 그 수면 장애 말고 다른 불편한 건 없나요? 자다가 좀 이렇게 쥐가 난다고 해야 되나? 자다가 다리나 이런 데 좀 약간 해서 이러면서 일어나서 움직이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픈 그런 게 있었는데 살 빼니까 없었어요. 쥐나는 게 혈액순환과 관련인 건가요?
증상은 이제 움직여지지 않는 거는 이제 수면 마비라고 해서 그 주위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는 이런 별개 바위 눌린 거 아니에요? 바위 눌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면 마비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자세에 오래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특정 부위에 쥐가 날 확률도 있습니다. 잘 자는 게 잠을 잘 자는 게 몇 시간 자야지 뭐 누구는 6시간, 8시간 하는데 몇 시간이 적당하게 자는 수면 시간은 통계적으로 7.5시간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7, 8시간. 근데 아무래도 체중이 감소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밤에 푹 자게 되고 뭐 이런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수면을 부족하게 되면은 살이 오히려 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고요. 네.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를 하니까 식욕이 늘어나죠.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되는 건가? 잠을 안 자고 있으면은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맞나? 우리 몸에 이제 여러 호르몬은 이제 뭐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별로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야간에 시기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수면과 연관된 이런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을 때는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과 좀 많이 좀 요즘 연관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FDA의 공인을 받은 6개월 정도까지 복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왔는데 그게 세로토닌을 양을 늘려주는 세로토닌 차단제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면 감정 호르몬을 알고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분비가 적게 되면은 배가 이제 부른 게 이제 안 느껴지니까 계속 먹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자, 건강한 다이어트가 건강한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한 조언 마무리해 주세요. 특별한 수면 관련 질환은 없으셨지만은 본인도 알고 계신 수면 위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적으세요, 첫째. 수면 시간이 좀 짧게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플러스 2시간은 더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새벽에 좀 잠을 못 자는 게 이제 반려견과의 그런 어떤, 왜냐면 잠을 좀 원래 늦게 주무시는 데다가 강아지들 아침에 일찍 깨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자체가 그런 조건이랑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속 깨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분리를 내야죠. 이제 잘 때는 이제 개들이 좀 못 들어오게나 좀 개들도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강아지 네. 따로 재우세요. 자꾸 와가지고. 자, 저희가 권미진 씨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미진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피부과에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고주파 시술, 초음파 리프팅 시술 완료.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건강 체크를 위한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권미진 씨는 건강한 노력의 과정과 또 웃음을 선사해 준 분이기 때문에 닥터 군단들도 아마 권미진 씨를 바라보는 마음이 또 남달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솔루션으로 응원의 마음 더해 볼게요. 이선영 선생님? 권미진 씨를 위한 힐링 솔루션은 1일 1팩을 하라입니다. 다리를 좀 높게 올리고 몸 편하게 누우셔서 혈액순환을 촉진한 다음에 팩을 해주시면은 팩의 영양 물질이 아무래도 피부 속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신 것도 있으시네요. 피부에 진짜 이걸 드시라고. 들고 오셨어요. 와, 한 상자나 주셨어요. 1인 1팩 할게요.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이런 피부 미인 되실 것 같네요. 네. 정경인 선생님? 그러니까 권미진을 위한 정경인의 힐링 솔루션은 그 물광 주사를 시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광 주사 주 성분은 이제 히알루론산이고 그게 이제 보통 주름 개선, 그다음에 탄력 개선, 그다음에 뭐 보습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시술하시면 좀 더 보습된. 물광 주사 맞으러 갈게요. 다음은 정은경 선생님. 네, 권미진을 위한 정은경 힐링 솔루션은 비타민을 섭취하라입니다.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병원에서 받는 관리나 시술도 있고 셀프 케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독 주스로 잘하고 계시지만 비타민을 통해서 피부를 가장 가꿀 수 있는 가장 시작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훈 선생님. 권미진을 위한 홍성호의 힐링 솔루션은 여성 건강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20, 30대에는 특별한 원인이 스트레스 없이도
여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자궁근종이라든지 생리통, 그다음에 자궁내막증 같은 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 하셔가지고 이제 외모도 아름다워지셨는데 내면까지 아름다운 여성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이종우 선생님의 힐링 솔루션 듣겠습니다. 네, 권미진을 위한 이종의 힐링 솔루션은 수면 시간을 늘려라입니다. 본인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상황이 그렇게 받쳐지진 못하지만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하루에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6시간 이상을 수면을 취하는 게 장기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네. 주시죠. 일단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네. 부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쉽게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높은 목표를 멋지게 달성해 가고 계시는 김미진 씨 닥터앤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힐링 메이커 닥터앤스타 다음 주에도 건강과 아름다움 동시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파우치 공개하라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쑥스럽고 난감하고 그러네요. 입술이 잘 터서 립하고 선크림, 저 항상 선크림을 수시로 이렇게 바르는 편이라 핸드크림, 손도 늙거든요. 손도 핸드크림 항상 갖고 다니고 김세아의 동안 비법 기대해 주세요.